자, 함수 선언. 천천히 나갈 테니까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 손 들거나 막 화를 내요. 그렇죠? 화를 내도 돼. 편하게 그냥 하시면 돼. 자, 테마 1이 함수 기초야. 자, 그럼 함수 기초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볼까요? 자, 1번. 첫 번째 문항부터 쉽지가 않죠. 이게 올해 5월달 기출문제야. 첫 번째 문항. 첫 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출문제를 먼저 해야 돼. 여러분 뒤에 있구나. 나랑 다르구나. 오케이. 자,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건 아는 사람은 되게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거고, 모르면 이 자체가 사실은 아예 그냥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돼버려.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럼 이 문항의 출제 근거는 어디냐면은 9번 문제야. 9번 문항가 출제한 거야. 얘는 뭘 알아야지 풀리냐면은 합성 함수의 정의와 그 다음에 상수 함수의 개수 가지고 문제를 풀어.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별거 없어. 그래서 9번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앞에 문제는 되게 쉬웠어. 근데 9번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이건 수능 특강 레벨 2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출제된 게 뭐가 출제되냐면은 거기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키워드가 나와. 됐죠? 요거 두 개가 출제가 됐단다. 그리고 함수 기초에 원래 나오는 거는 1대1 대응이 나오는데요. 1대1 대응은 정말 잘 나오는 키워드야. 얘랑 같은 말은 역함수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함수 기초에 같이 있는 게 맞는데 사실은 역함수기 때문에 역함수에 집어넣었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 말하면 오늘 얘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요 세 가지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개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이렇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합성함수의 정의가 뭐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올 만한 포인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맡기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거나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첫 번째, 합성함수의 정의는 뭘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이 함수의 이름을 F라 그러고 이 함수를 G라 그래. 그래서 FA는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B는 C가 되는 구조인데 합성함수는 이걸 한꺼번에 쭉 갈 때 이 함수의 이름이 합성함수야. 그죠? 얘가 뭐가 됩니까? F 합성 G예요? G 합성 F예요? 얘기했을 때 G 합성 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G 서클 F 또는 G 합성 F, 뭐 G 도트 F 해가지고 이게 정의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에 있는 게 D로 와버려. 이게 정의야. 그래서 우리는 G 합성 F 전체의 X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G, F, A는 C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가장 기본적인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안 보인다고요. 9번 문제를 먼저 할 거야. 자, 이거는 지금 예상 문제예요. 요거는 올해 출제된 모의고사는 무조건 예상 문제야. 작년 기준으로 그해 출제된 3월달, 5월달 모의고사에서 세 문항이 똑같이 나왔어. 무조건 다 풀 수 있어야 돼. 자, 봅시다. 잘 읽어야 돼. X에서 Y로 가는 게 F래. 그래서 1, 2, 3, 4라고 말을 했고 1, 2, 3, 4라고 말을 했어. 이럴 때 F 합성 G가 오케이. 잘 읽어야 된다 문제. F 합성 G가 상수 함수가 되도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때 GX에서 X의 개수를 물었어. 자, 이 문제는 뭐야? 요 말의 의미는 G 함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지? 자, 이거는 사실은 단어는 순월과 조합이에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공식이 n 파이 r이죠. n이 r제곱 되는 거 알지?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gx에서 x로 가는 이놈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 풀이는 뭐야? 아까 말했지만 요 g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뒤에 있는 게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g의 위치가 왼쪽에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얘가 지금 뒤에 있잖아. 그럼 앞에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1, 2, 3, 4가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그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수함수라는 것은 상수함수는 항상 자 1로 가는 상수함수는 몇 개니? 1, 2, 3, 4가 1로 가는 경우는 얘도 함수기 때문에요. 얘가 항상 n이 되고 r 되가 1의 4제곱 돼가지고 그냥 한 가지가 돼버려. 1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지. 근데 만약에 1, 2로 가버려. 1, 2로 가는 경우는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상수함수의 개수야. 그래서 상수함수는 그냥 한 개씩밖에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제 알았어. 근데 보니까 1이 2로 가고 그 다음에 2가 1로 3이 1로 이렇게 가버려. 4가 4로 가버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얘가 상수함수가 되려면 한쪽으로 가는 걸 찾아야 돼. 한쪽으로 가는 경우. 첫 번째는 얘가 1로 가는 경우 찾아야 돼. 1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1로 가는 경우 그러면은 요 1, 2, 3, 4가 얘를 거쳐야 되잖아. 반드시. 그러니까 1, 2, 3, 4 4개가 반드시 2, 3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에 뭐 1, 2, 3이 2로 가고 4가 3으로 가든 1, 2, 3, 4가 2, 3 둘 중에 분명히 들어가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2의 4제곱이 되는 거 알겠죠? 여기 4개랑 2개랑 만나고 2의 4제곱이 되는 거야. n 파이 r.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 경우? 2로 가는 경우. 2로 가는 경우는 여기 1로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개가 다 한 곳으로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상수함수는 무조건 하나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가 돼버려. 마지막은 4로 가는 경우 이밖에 없잖아.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4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 그래서 정답은 요거 3개 더한 게 답이죠. 케이스가 3가지야. 요게 수능 특강 문제예요. 그러면 정답은 16, 17, 18, 18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합수함수의 정의와 상수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까지만 알면 문제가 풀리는 문제였어. 자, 이 문제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 암기하시고 첫 번째 기출 문제를 보자. 올해 2020학년도 5월달 나왔던 독성고사 문제예요. 이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눈으로 풀려. 이게 눈으로 풀려야 되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요. 똑같아. F 합성 G. 동일하게 물었고, 그 다음에 GX, X의 개수를 물었지. 그러면은 G의 위치가 첫 번째 할 일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알겠죠? 여기 있어야 돼. 이 G가 보다시피 Y에서 X로 간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Y에서 X로 간대. 그래서 여기는 뭐 Y1, Y2, Y3가 돼. 아무튼 간에 이제 알았잖아. Y에서 X로 갈 때 상수함수는 Y1으로 가든지 Y1으로 가려면 얘는 X2로만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Y1 가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똑같이 Y2로 가는 경우도 X1밖에 없잖아. 한 가지. 자, 눈으로 풀자고요. Y3도 1로 가는 거잖아. 한 가지 해가지고 정답은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가 풀리는 요건 쉬운 문제예요. 그치?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출제됐던 합성함수의 정의와 상수함수의 개수를 가지고 문제 내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것도 2019년도 A형, 작년도 기출됐던 문제예요.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본인이 냈던 이 주제에 대해서 항상 눈에 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 완성을 보면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항상 기출문제를 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고 나서 문제를 보면서 내가 그때 냈던 문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변형시키거나 좀 더 어렵게 내거나 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자. 서로 같은 함수란 말의 의미가 뭘지? 당연히 두 개 함수의 식이 똑같은 건 서로 같은 함수가 돼버려. 근데 얘는 뭐냐면은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은 방정식의 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방정식의 해. 다시 한번 할게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얘를 y는 fx라고 말을 할게. 이런 함수가 있어. y는 gx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fx는 gx일 때란 말이 나와. 기출문제는 서로 같은 함수란 말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봐봐. 8번 문제는 서로 같다란 말은 없지만 8번 문제 보면 fx는 gx가 있죠. 자, 그런 키워드가 보이면 눈에다가 딱 여러분들을 이런 키워드는 눈에 딱 띄워야 돼. 이런 거 박스 치고 공부하는 거야.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수학적인 또 다른 표현이구나. 수학이 어려운 건 뭐냐면은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항상 문제를 볼 때면 바꿔버려. 1대1 대응이란 말이 나오거나 어떤 때는 역함수 존재가 나와버려. 어떤 때는 증가란 말이 나오고 어떤 때는 감소가 나와버려.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뭐다? 방정식 해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날 때 x좌표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의미는 뭐냐면 f 알파는 g 알파. 그 다음에 방정식 해니까요. f 베타는 g 베타가 식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또 다른 말은 fx는 gx의 두분이 알파 베타이다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를 볼 때는 방정식 해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얘 두분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야 그냥. 이 말의 의미가 식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봅시다. 2019학년도 D형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같은 함수 박스 치세요. 2019학년도 D형 23번. x세제곱과 역함수가 서로 같아요. 그때 집합 x의 개수. 자, 집합 x의 개수란 말 나오면 사실은 얘가 단원으로 말하면 얘는 집합이에요. 집합의 개수를 물었잖아. 그러니까 집합하고 명제도 이렇게 간접출제가 된다라는 거. 특히 수원이 간접출제가 많이 돼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여러분 알겠지만은 부분 집합의 개수야. 그래서 공식은 2n제곱이지 원래. 그럼 도대체 원소가 몇 개인지 찾으면 되는 거지. 즉 얘와 역함수가 서로 같을 때 해가 몇 개인지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2n제곱인데 뭐라 그랬냐면요.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를 빼줘야 돼. 이렇게. 됐죠? 얘는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물음이죠. 그럼 n만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풀이는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역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니? 정은 어떻게 해? x, y 바꿔서 문제 풀잖아. 그러면은 얘는 y는 x제곱이니까 x는 y세제곱이고요. 그러면 역함수는 x의 3분의 1제곱 되지? 이렇게 풀면 이 문제 모르는 거야. 역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 역함수를 구하냐고. 역함수 구하는 게 거의 없어. 뭘로 푸니 역함수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이거의 해는 원래 함수랑 x의 해와 같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x, y는 x와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구하는 거야. 아주 상식적으로 그리면 이런 거잖아. 저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그 y는 x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지. 얘랑 대칭인 요 놈이 역함수인데 원래 함수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x의 교점이랑 같잖아. 그래서 그림만 그래도 3개란 거 알겠죠?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3개가 돼버려. 그럼 정답은 2의 3제곱 빼기 1 해가지고 답은 7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의 정의를 알면 굳이 이거 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근데 계산하고 싶어? 계산해. x제곱은 x.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넘어가면 x로 묶여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해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0, 1 3개가 되는 거죠. 3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2의 3제곱 빼기 1 되는 거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재밌는 게 재밌지는 않나? 하여튼간 여기 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없는 게 참 아주 내가 실수한 거야. 아, 바보처럼. 아이씨, 페이지를 안 적었어. 2019년도 D형이 있어, 여기. 2019년도 D형이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가 안 나왔어. 근데 여기에 수능 완성 문제를 봐봐. 수능 완성 문제를 보면은요. 페이지가 잘 안 보여, 미안해. 2019년도 D형이 있어요. 2019년도 D형. D형의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다 풀었네? 우와. 2029년도 말고, 이런 실수를 했다, 내가. 페이지를 안 적었다. 응. 2019년 D형 맞지? 셋, 넷. 어디 갔어? 2018년도잖아. 2019년도 D형에 요거 문제. 못 풀었네. D형에 요 문제예요. 요 문제야. 자, 그럼 알겠지? 19년도 D형의 그 문제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그냥 낸 게 아니라 여기서 발췌해서 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부분이 서로 같을 때에 대한 문제였었잖아. 그쵸? 당연히 이 문제 풀 수 있으면 저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확인시켜 주지 않을 거예요. 이제 믿겠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제 대망의 1대1 대응을 할 건데요. 1대1 대응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부터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게요. 이거는 예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출제가 됐었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틀렸던 문제예요. 자,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갈게요.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란 말이 주로 나오거나 또는 역함수 존재라는 말이 나와요. 1번 문제 보면 1대1 대응 나왔죠? 1번 문제. 우리 프린트 1번 1대1 대응. 자, 문제를 계속 보여줄게. 그 다음에 4페이지에 10번 1대1 대응. 1대1 대응 보이시죠? 그리고 5페이지, 6페이지인가? 저 2019년도 D형 역함수 존재 보이시죠? 다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서 풀이 자체가 여러분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12번도 1대1 대응.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기출 문제도 되게 많아. 그리고 2018년도 5월달 24번 문제 역함수 존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1대1 대응에 대한 뭐 개념은 다 알잖아. 1대1 대응 개념 모르는 사람 없죠? 얘가 나오는 거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하자. 첫 번째는 순열과 조합에서 나와. 이 문제가 나오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순열과 조합에서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할 때는
항상 여러분 이게 n이에요. y가 n이고 얘가 r이야. 그래서 얘는 npr 되는 거 알죠? 1대1 대응의 개수는 순열이다.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얘는 3p3, 3패 처리할 답이죠. 1이 갈 수 있는 것이 3군데, 2는 2를 뺀 2군데, 3은 1, 2를 뺀 1군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미분에서 나오고요. 미분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는 2020년 5월 달에 출제가 됐어. 근데 되게 쉬워. 뭐가 주어지냐면요. 3차 함수가 주어져. 함수가 주어지고 요 놈이 1대1 대응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거 아니면은 이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얘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돼야 돼. 그래프가. 그래프로 풀 때는 증가 또는 감소로 문제 풀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함수 존재라는 말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요거 한 세트예요. 한 세트야. 그럼 3차 함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얘는 f'x는 0이라는 도함수의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하자. 해라고 하지 말자. 하나 x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또는 f'x의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게 여러분 풀이야. 자, 이게 3차 함수이기 때문에요. 미분한 이 함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얘가 2차야. 2차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런 그래프를 말하는 거죠. 요거. 요 모양이 돼야 돼. 그래야지 얘는 증가가 되는 거죠. 계속. 똑같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감소가 되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외우셔야 돼.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안 돼요. 이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2차가 되고 결국 풀이는 뭐냐면 f'x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가 풀이야. 풀이가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풀이는 그냥 딱 f'x는 0의 판별식만 구하시면 돼요. 요거는 수능 특강 레벨 2에 나왔었는데 사실 레벨 2 문제가 아니죠. 여기 되게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함수인데요. 함수가 출제가 되게 많이 돼. 자, 함수 단원에서는 유형이 3가지가 있어.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유형 1부터 할게요. 유형 1이 제일 중요해. 유형 1을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 이게 예상이에요. 이 함수의 유형 1이 2번이나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직선 2개가 1대1 대응이 되거나 아니면은 직선 1개랑 곡선이 1대1 대응이 되거나 아니면은 곡선 2개가 1대1 대응이 되거나 3가지 유형이 있어. 함수의 그래프는 2개의 직선, 1개 직선, 1개 곡선, 2개 곡선 2개야. 근데 곡선은 나오는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2차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곡선은 3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직선 2개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하나가 증가가 되면 나머지도 증가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돼. 그럼 2개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울기가 양양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지. 기울기가 음이니까 0보다 크지. 그래서 풀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가 풀이야. 됐죠? 직선, 곡선 2개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직선이 증가하면은 곡선도 이렇게 증가가 돼야 돼. 하나 직선이 감소면은 곡선도 감소가 돼야 돼. 어쨌든 감소가 되잖아. 얘는 풀이가 2가지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하나가 곡선이 증가를 하면은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고, 하나가 감소하면은 뭐 하여튼 감소가 돼야 돼. 어떤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간 증가, 감소, 감소야. 그러면 요 2가지 다 풀이가 똑같아요. 2가지 다 풀이는 첫 번째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교점이 일치해야 돼. 직선은 교점이 필요 없어. 얘는 그냥 교점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1대1 대응은 끊어지면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교점이 일치한다는 게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으로 부호를 찾아야 돼, 부호. 자, 부호라면은 이 2가지 다 풀이가 똑같아. 부호라는 것은
2차가 이렇게 되면 위로 블록이잖아. 그러면 얘는 A가 0보다 작은 거지. 그리고 분수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이런 모양이 되는 것에 대한 부호를 결정하는 게 있단 말이야.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중요한 것은 요거를 외워야 돼, 일단. 외우고 내가 설명해 줄게, 문제 풀면서. 30분이 가버렸어, 시간이. 이거 하고. 아이씨,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자. 문제를 풀면서 얘기할게요. 작년도 2019년도 D형 문제를 보자. 38번 문항. 6페이지인가? 이거 문제.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7페이지냐? 어? 6페이지래.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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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풀었죠? 오케이. 자, 푼 친구도 있고 못 푼 친구도 있는데, 요게 작년도 기출이었었고, 사실은 이 문제는 되게 많이 못 풀었어. 새로운 유형을 썼거든. 근데 새로운 유형이 아닌 게 얘랑 똑같은 문제가 수능 완성이 있었어요. 완전히 똑같이 냈어. 그래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역함수 존재라는 키워드가 딱 눈에 딱 띄어야 되고, 두 개 다 곡선인 게 눈에 띄어야 돼. 됐죠, 이렇게. 그냥 기본적이야. 아, 곡선 두 개가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네?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교점 일치야. 그냥 교점부터 보는 거야. 기계적으로. 언제? 2에서 1을 대입할 때가 이어져야 돼. 이게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이해되시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교점 일치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빵이니까 얘가 또 빵 되고 B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려. B값이 바로 나와. 두 번째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풀이 순서를 암기해야 된다. 모양이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다 할 거예요. 요렇게 할 생각이야.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죠. 이렇게 지나. 그리고 풀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 위의 함수는 볼 것도 없이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감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2일 때 꼭지점이기 때문에요. 요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호인 이 A의 부호가 음수라는 것도 바로 발견할 수 있어요. 위로 블록이잖아. 끝. 세 번째 문제에서 물은 거는 뭐냐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나왔네. 한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개념을 알고 보면 얼마나 쉽니. x 플러스 1분의 a가 음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래프 그리기 쉬워. 그래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1, 그래프 모양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1, 4분면 안 지나고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지나는 거죠.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그러니까 1, 2가 바로 나와야 돼. 1, 2가. 문제 보자마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음에 있는 2018년도 5월달 문제를 보자. 거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역함수가 존재란 말이야. 그게 다 눈에 띄어야 돼. 그러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얘는 직선 두 개네가 눈에 띄어야 돼. 직선 두 개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볼 거 한 개도 없어. 오직 기울기만 보는 거야. 기울기만. 그래서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온다? 풀이는 0보다 클 때는 나누겠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오직 기울기야. 0보다 클 때는 ax, x 그대로 나오니까 a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갖게 되는 거죠. 나머지 건 볼 것도 없어요. 뒤에 블라블라야.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껴나가니까 a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뒤에 블라블라가 돼버려. 그래서 기울기 두 개, 곱이 양수이다가 풀이야.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큰 놈보다는 크고 또는 작은 놈보다 작다가 답이고,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냐면 최소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자연수 최소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의 아니야,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1대1 대응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저 문제를 먼저 볼게요. 1번 문제는 내가 그냥 눈으로 풀 건데요. 두 번째 유형을 들어갈게요. 이 관계된 문제를 먼저 좀 하고 할까? 4번. 4번은 딱 보자마자 보이죠? 직선 두 개가 1대1 대응이라는 게 보이죠? 딴 거 볼 거 한 개도 없어. 기울기만 봐, 기울기만. 그 위에 기울기는 이제 암산으로 할게요. 위에 기울기는 a 플러스 1 돼버리죠? 아래 기울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버리죠? 두 개 곱한 0보다 크다가 답이야. 눈으로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대1 대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유형 2 할게요. 유형 2. 1대1 대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였었어, 지금까지는. 요것도 출제가 됐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할게. 선생님이 내가 공부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문제를 쭉 풀고 이렇게 하면 감은 잡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 그래서 항상 어떤 개념 안에다가 문제를 가둬놓는 거야. 그 개념과 문제를 통째로 암기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과 테마, 거기에 대한 풀이법, 관련된 기출, 관련된 EBS 문제 이렇게 한 세트로 쭉 항상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방법을 쓰는 게 맞아요. 어떤 문제냐면요, 이런 문제들은 18번이 제일 좋아. 18번 문제랑 그리고 24번 두 문제를 풀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거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꽉 채워지죠. 그래. 특징은.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지는 경우는 얘는 꽉 채워져야 돼. 반드시. 채워진다란 특징을 가져. 한 개라도 놓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요, 케이스를 분류하는 경우가 생겨. 요 문제를 주목해야 돼. 요게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 문제에서 좀 어려워. 근데 뭐 알고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좀 낯설어요. 그래서 쉬운 거는 뺄게요. 케이스 분류하는 것만 할게. 12번요, 12번. 12번을 그냥 풀면요, 12번은 그냥 꽉 채워져. 12번은 그냥 꽉 채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주어진 건 되게 쉬워. F1은 3이래요. F5는 1이래요. F2 빼기 F3은 1에. F2 빼기 F3은 1에. 그러면은 5, 3, 4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F2가 4고 F3이 2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딱 채워지면 끝이지 뭐.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지. 이렇게 푸는 게 쉽게 내는 문제들이에요. 됐지? 쉽게 내는 문제들은 넘어가고요. 시간 너무 많이 가서 18번 문제를 볼게요. 예상 문제가 18번 문제야. 18번과 아까 뒤에 있던 그 문제가 예상 문제야.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박스. 지금 마음이야. 어떤 데는 1대1 대응, 어떤 데는 역함수 존재.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은 꽉 채워지겠구나가 나와야 돼. 아, 꽉 채워지겠구나가 눈에서 보여야 된다. 자, F5 빼기 F3이 4야. 차이가 4가 나온 함수값은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F5가 5가 돼야 되고 F1은 1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F1 3은 2니까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 F2는 3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버려. 근데 F4가 보다시피 갈 수 있는 게 2하고 4 두 개밖에 없죠? 지금 틀린 게 있나 혹시? 네. 뭐가 틀렸어, 그쵸? F3이 1. 2로 갔어요. 어? F1이 1이 아니라 F3이 아, F3 일로 가야 돼. 아이고, 미안해. 그러니까 답을 외우고 있는데 지금 틀려서 F3 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맞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F4를 구하는 거잖아. 이제 F4. 맞죠? 이게 단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F 인버스 3은 2이 아니라 F 인버스 4가 돼야 된다, 문제에서. 아이씨, 문제가 틀렸어. 이게 4가 돼야 돼. 그래서 F2가 아, 잠깐만, 왜 헷갈리지? 뭔가 문제에서 빠졌는데? 이게 원래 합성함수로 나와야 되는데? 인버스는 B가 아니라 F2야. 어? F2인 거. 어. 그 2가 아니라 F2. 문제 F 좀 나왔어요. 18번? 네. 이렇게 문제가 풀릴 수가 없거든. 어쩐지. 아이고. 지금 알 수 있는 건 딱 요거 두 개밖에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노안이 왔어요. 여러분. 좀 봐주세요. 다음은 F2가 되는 거네. 오케이.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정의에 의해 F2가 3 되는 거죠? 이게 넘어가니까. 역함수의 정의. 문제 없죠? 이거 되게 중요해. F 세모는 네모잖아. 그러면 F 인버스 네모는 세모죠? 두 개 바뀌는 거잖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가지고 이제 식을 맞는 거야. 그러면 이제 F2는 3인데요. F2가 될 수 있는 거는, 잘 봐봐. 1, 2, 3, 4, 5 중에서 3, 5만 알지 2는 모르잖아.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얘는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라는 것으로 케이스 나눠야 되는 거야. 그렇지? 갈 수 있는 게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2로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경우를 따지면은 분명히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특징은 다 그래, 항상. 그래서 해보자. F2가 2야. 근데 여기서 F2가 3이니까 말 안 되는 거죠. 근데 F2가 3이야. F3은 3이야. 1대 0이 아니죠? 안 돼. 그래서 F2는 4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여기서 딱 나오는 거야. 4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F2가 4니까 F4가 3 돼버려. 이렇게 돼버리고 나머지 F1은 1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꽉 채워지는 특징을 갖고요. 케이스를 분류하는 경우는 뭐 때문에 케이스 분류하느냐? 이 값이 명확지 않을 때 케이스 분류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낸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거 한 개 더 맞기 위해서 하는 거 알겠죠? 24번 문제였었죠? 24번 문제. 이 문제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거기서 키워드는 F2는 1대1 대응이란 말이죠. 1대1 대응이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자. F4는 2래요.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F4는 4래. 됐죠. 그러면은 F4가 2니까 F4 이 부분은 4일 수밖에 없겠네. 아이씨, 왜 이러냐.
미치겠네. FE가 4잖아. 미안해요. FE가 4야. 여기서 주어진 게. FE가 4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F4는 2일 수밖에 없겠네요. FE가 4니까. 자, 이거 두 개만 딱 주어진 거야, 지금은. F4는 2가 딱 돼버려. 자, 나머지는 몰라. 그리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은 F4는 2 오케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전부 다 케이스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케이스 분리야. F6은 8이면 F10은 10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F6은 8로 가버리고요. 그러면 F8과 F10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구할 수가 없어. 여기 주어진 요 조건으로는, 요 세 가지 조건으로는 풀 수가 없다니까 답은 얘는 구할 수가 없어요. 10일 수도 있고, 아니면 6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자, 디귿이 항상 중요해. 기억, 니은, 디귿은 얘 때문에 내는 거잖아. 자, 디귿이 핵심이에요. F6은 6이면, fx는 x인, x가 존재한다는 말. 이게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현재 6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단다. 그래서 아까처럼 케이스 세 가지를 분리해보는 거야. 세 가지 다 맞춰보는 거예요. F6이 6인 경우, 그 다음에 F6이 8인 경우, F6이 10인 경우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F6이 6인 경우는 F6은 6이기 때문에 F6은 또 맞는 거잖아. F6은 6이란 말이기 때문에 8, 10은 중요하지가 않아. 이게 존재하잖아. F6은 6이 존재하잖아. 오케이야. F6은 8인 경우, F6이 8로 가버려. 이번에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8이면 F8은 6이죠.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 따라서 F10은 1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오케이야. 이런 게 되잖아. 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10인 경우는 F6이 10이야.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 10인 경우 얘가 10이니까 F12 6이야. F12 6으로 가고 그럼 8이 8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세 가지 다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오케이.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요. 이게 막상 시험장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 변형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눈에 띄었어. 1대1 대응 가지고 잘 맞는 문제예요.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송두리째 암기하세요. 반복해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 문제의 첫 번째 문제 유형이거든요. 첫 번째 문제 유형. 유형 1번 문제예요. 1번. 유형 세 번째 유형이야. 유형 세 번째 문제는 뭐가 주어진 거냐면 부등식의 영역이 주어진 경우거든요. 자, 부등식의 영역이 주어진 경우의 문제가 또 두 개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수능 완성 수능 하나씩 있어요. 1번 문제. 1대1 대형 박스 쳐요. 1대1 대형. 얘는 풀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의 영역이 주어져.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첫 번째 할 일은 영역 표시한다. 영역 표시하고 그럼 두 번째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돼야 되잖아. 1번. 자, 우리 기출문제는 번호가 없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번호가 있어. 1번이라는 번호가 있는 게 2페이지인가 있잖아. 그렇죠? 한 페이지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또 다른 문제 유형. 그럼 부등식의 영역이 주어진 거 알겠죠? x의 범위, y 범위가 나왔을 때는 이때는 무조건 그래프가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요렇게 이 점 두 개를 대입한다가 풀이야.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꽉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래프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플러스인 그래프, 어떤 건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개가 나오는데 보다시피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 점을 대입하면 돼요. 두 개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는데 유형 3번은 쉬워서 안 나올 것 같고 낸 다음에 유형 2번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만한 첫 번째 함수 기초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를 했어요. 주목할 것은 이거다. 유형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 세 가지 다 걸려. 6대1 대형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역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건데, 혹시 11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니? 11번이 많이 틀렸죠, 11번. 응? 11번이 많이 틀렸죠, 11번. 자, 11번. 몇 번? 3? 답이 안 나와? 저 마이너스 4분의 3 나왔어요. 이거 그냥 FA는 GA 넣고 풀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FB는 GB. 아, 그래? 그러면은, 나 이거 쉬워서 안 풀어봤는데. 내가 잘못 계산 적었나 보다. 아무튼 간에 풀이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답이 틀린 것 같아. 풀이는 알겠죠? 그럼 갖다 놓고 푸는 거죠. FA는 넣고. 그리고 11번 문제인데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이거 조금 길어서 이거 좀 쉬었다 할게요. 실근의 개수 상당히 중요해. 이것도. 좀만 쉬었다 합시다.